이별 후에 그 사람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본인도 잘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지만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. 그런 과정에서 계속 그리움이 커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을 보는 게 힘들어서 차단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체리씨입니다. 오늘 영상도 재회를 원하는 분들의 멘탈이 조금 나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상대방이 우리를 차단했을 때입니다. 카톡이나 SNS에서 차단을 당한 것을 알고 상황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이런 카톡이나 SNS를 차단하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, 우리가 상대방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을 경우입니다.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매달리거나 연락하고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상대방에게 너무 질리도록 행동했을 경우, 상대방은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는데 계속 우리의 감정만 호소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차단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혹은 이별의 원인이 우리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꼴도 보기 싫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. 즉 상대방은 이성이 너무 높아진 상태이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, 상대방이 우리를 그리워하기 시작할 때입니다.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, 이별 후에 그 사람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본인도 잘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지만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. 그런 과정에서 계속 그리움이 커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을 보는 게 힘들어서 차단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자존심상 그리워하고 있다는 모습을 들키기도 싫고, 그래서 차단을 했다가 염탐을 했다가 다시 차단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즉 우리의 가치와 신뢰감이 상승하고 있는 경우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크게 남아있을 때 마음이 힘들어서 상대방을 차단했다가 얼마 못 가서 연락이 올까봐 다시 차단을 푸는 우리 내담자분들처럼. 자, 그래서 오늘은 재회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차단을 당했다고 망연자실하고 계실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단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지켜주셔야 될 것은, 차단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. 사람의 기억은 미화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. 첫 번째 경우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우리는 헤어짐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가치와 신뢰감을 잘 높여간다면 상대방이 했던 차단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두 가지 경우 모두 해결 방향의 결은 비슷합니다.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스스로 무너지는 것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가면 됩니다.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상대방에게 찌질한 사람으로 기억되지는 않을 겁니다. 오늘도 이별에 아파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. 체리씨였습니다.